내 친구의 친구 이종우는 출장을 자주 다닌다. 얼마 전 이종우는 고객과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대전에 들렀다. 약속을 마치고 비행기 시간까지 여유가 좀 생기자 그는 시간을 때우려고 근처 술집에 들어갔다. 첫 번째 잔을 막 비운 찰나 갑자기 어떤 눈부신 여성이 다가오더니 그에게 두 번째 잔을 사주고 싶다며 말을 걸어왔다. 이종우는 그 여성의 제안에 깜짝 놀랐지만 조금 우쭐한 기분이 들었다. 좋다고 대답하자 그녀는 바에 가서 술 두 잔을 들고 돌아왔다. 한 잔은 이종우를 위해, 그리고 다른 한 잔은 자기 자신을 위해. 이종우는 여자에게 고맙다고 말한 다음 술을 들이켰다. 그리고 그것이 그가 기억하는 마지막 장면이었다. 다음 날 아침 어리둥절한 상태로 눈을 떴을 때 그는 호텔 욕조 안에 누워 있었고 욕조에는 차가운 얼음이 가득 차 있었다. 이종우는 여기가 어디인지 그리고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의아해하며 정신없이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그러다 쪽지 하나를 발견했다. 움직이지 말 것, 119에 전화하시오. 욕조 옆 작은 탁자 위에 휴대전화가 놓여 있었다. 이종우는 전화기를 집어들고 119를 눌렀다. 얼음 때문인지 손가락이 뻣뻣하게 굳어 잘 움직이지 않았다. 교환원이 전화를 받았다. 이상하게도 그녀는 지금 이종우가 처한 상황에 꽤 익숙한 것 같았다. 교환원이 말했다. 선생님, 등 뒤로 손을 뻗어보세요. 천천히, 조심스럽게요. 혹시 허리에서 튜브가 튀어나와 있나요? 이종우는 불안감에 떨며 등 뒤를 더듬거렸다. 그랬다. 튜브가 만져졌다. 교환원이 말했다. 놀라지 말고 제 말 잘 들으세요. 선생님은 어젯밤 신장을 도둑 맞으신 겁니다. 요즘 대전에서 장기절도 조직이 활동 중인데 유감스럽게도 선생님이 그 피해를 입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즉시 응급요원을 보내드릴 테니 그 사람들이 도착할 때까지 절대로 움직이지 마세요. 이 이야기는 미국에서 15년 동안 가장 유행한 도시 전설 중에 하나입니다. 어떠세요? 이 이야기는 한 번만 듣더라도 머릿속에 와닿고 다른 사람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책 스틱에서 말하고 싶은 전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설득할 때,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친구에게 내 이야기를 할 때, 투자를 받으려고 할 때, 이 이야기처럼 누군가의 뇌 속에 저장될 수 있게 전달할 수 있다면 얼마나 효과적일까요? 이 책의 저자들은 이렇게 스틱될 수 있는 이야기들의 공통점 6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단순성입니다. 무자비할 정도로 격가지를 쳐내고 중요한 것만을 남겨야 합니다. 요약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속담처럼 만들라는 것입니다. 단순하면서도 심오해야 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의외성입니다. 사람들의 예상을 깨야 합니다. 처음 나온 이야기에서 의외성은 술을 마셨는데 신장이 적출된 채로 깨어났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면 허를 찔러 긴장감을 높이고 이목을 집중해야 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구체성입니다. 잘 달라붙는 스티커 메시지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이미지들로 가득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이야기에서 얼음으로 가득 찬 욕조, 등 뒤에서 느껴지는 튜브 등은 상세하고 구체적입니다. 이런 메시지들로 만들어야 머릿속에 끈적하게 달라붙습니다. 네 번째 원칙은 신뢰성입니다.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은 권위에 호소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는데요. 의사나 유명한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단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책에서 주장하는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은 우리의 메시지를 스스로 시험해 볼 수 있도록, 즉 구매 전에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합니다. 간단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스스로 생각해 보게 하고 느낄 수 있게 함으로써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1980년대 미국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레이건은 경제 침체를 입증하는 증거로 숫자를 내세우는 대신 이런 간단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투표를 하기 전에 마음속으로 한 번만 물어보십시오. 과연 나는 4년 전보다 더 잘 살고 있는가? 다섯 번째 원칙은 감성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메시지를 상대방이 중요하게 받아들이게 하려면 무언가를 느끼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추상적인 개념보다는 개개인, 사람에게 감정을 느낍니다.
아프리카의 아이들을 도와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3살짜리 바로가 먹을 것이 없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큰 감정을 일으킵니다. 6번째 원칙은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말한 메시지대로 상대방이 행동하게 하려면 스토리를 들려주면 됩니다. 스토리는 우리가 시뮬레이션하게 해주고 행동을 유발하게 해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우리의 뇌리에 착 달라붙는 스틱 메시지의 6가지 원칙입니다. 이런 6가지 원칙으로 메시지를 만들 때 가장 큰 적이 되는 것은 바로 지식의 저주입니다.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가 어떤 것에 대해 알고 있게 되면 모르던 그때의 나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지식이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참 힘듭니다. 듣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하고 내가 아는 지식을 동원해서 설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식의 저주입니다. 지식의 저주는 너무 강력하고 우리 생활 모든 곳에 퍼져 있습니다. 따라서 지식의 저주를 이겨내고 뇌리에 남을 수 있는 메시지를 만드는 6가지 원칙을 사용해야 합니다. 저는 강의를 하고 이렇게 유튜브를 할 때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더 재미있게 설명하고 싶은데, 내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 행동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야기를 할 때 관심을 갖게 하고 싶은데, 이런 욕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틱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올해 읽은 책 중에 정말 최고의 책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책입니다. 정말 추천드립니다. 앞으로 스틱 메시지로 활용해서 더 재미있게 그리고 심오한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풀어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급이었습니다.